영화나 드라마를 판다는 것은 이제 버는 사람하고 또 제가 달라요. 저는 중범죄자였어요. 그래서 버는 사람은 조금 궁금해서 벌 수가 있지만 저처럼 이제 판매를 유포를 시키는 것은 반국가 세력, 반사회주의적 책동분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시범으로 저는 이제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그 3주간을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사실상 22살에 거의 이제 운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이제 22살까지 살다 가는구나. 근데 저는 사실상 그게 이제 먹고 살려고 사실은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이제 빈부장지대에서 DMZ에서 지뢰 매설을 하시다가 이제 지뢰 폭발을 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잃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케어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건 저희 아버지의 몫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많이 가족의 부담감을 느끼시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장녀로서 가족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이제 장사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보다시피 몸이 약해요. 10살, 11살 그때부터 제가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겪는 그런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들었던 대북방송 거기에 현실에 맞지 않게 이제 거짓 보도를 하는 북한사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저는 북한사의 체제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지는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해외의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게 사실상 캐나다였어요. 그때 제가 갔던 그 지역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탈북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하늘의 뜻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북한은 종교적인 탄압이 있기 때문에 신은 곧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때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하늘의 뜻이구나.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브로커가 사실상 인신매매 브로커예요. 중국에서 왔다는 브로커들이. 그래서 인신매매 브로커도 오고 또 보이브에서 또 나를 잡으러 한날 한시에 올 수 있냐. 근데 그 순간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딱 느낀 게 이거 하늘의 뜻이다. 나 이번에 사실상 탈북 3번째 시도였어요. 3번째니까 뭔가 되겠다. 이번에는 뭔가 이런 확신이 딱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뭔가 뭐를 확신에 이끌려서 제가 그 브로커들 손에 이끌려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탈북 브로커들이 이제 왔던 시기는 9월 달이었어요. 9월 말일이었는데 그 9월 말일에 오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저는 한남도 함흥 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남도에서 한북으로 가는 노점을 이분들이 쭉 다 캐치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상 북한은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한남도에서 한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증명서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증명서가 없이 빨리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저랑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9월달 정도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크게 명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집중 단속 기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10월 1일날 출발을 했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경비 구간이라는 게 한북도 선의 국경지대에 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9월달에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9월달 출발을 하면 10월달 출발하면서 그 앞선에서 먼저 다니던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너네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겠냐. 앞에 이제 집중 단속 기간이라 해가지고 여기를 말하면 기무사 같은 조직들인데 기무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민간인 사찰해가지고 기무사들이 지금 관할을 못하지만 북한에서는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 이 사람들 그걸 모르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방법이 없이 그래도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다가 죽더라도 이제 탈북해야겠다 하고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했던 서초소를 그분들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제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산을 외돌아서 저희가 이제 가르타고 여기에서 좀 위에 이제 항상 단속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중턱에서 차를 세우면 산을 가로질러서 앞에 가서 그 차가 오기를 기다려서 또 타고 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던 중에 회령 가까이 가는데 그 지역에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앞에 그 경무라는 조직, 기무사 같은 조직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위에 쳐다보니까 정말 그 경무 조직들이 이렇게 차가 올라오기를 서서 내렸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은 사실상 뭐 세워가지고 산을 내돌 수도 없는 벼랑이었어요. 벼랑이다 보니까 차 설 수도 없는 게 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는 잡혔구나. 예, 증명서도 없지, 아무 뭐 뇌물 보일 것도 없고, 그리고 경무들이라는 건 사실 뇌물도 잘 안 통해요, 민간인한테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혔구나. 잡히면 뭐 저는 이미 사형 선고 위기에서 뭐 뇌물 먹고 살아나게 됐지만 또다시 걸렸고, 그리고 이번에 탈북 시도까지 돼가지고 저는 그냥 사형인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제는 진짜 내가 내 운명은 진짜 22살까지인가 보다. 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건 제가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저희 집을 완전 이제 빚쟁이 집안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빚진자의 마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마한테, 가족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나 죽어도 진짜 바로 곱게 못 죽는구나. 가족에 빚지고 나는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막 울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10월이라서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비닐 방망을 딱 이렇게 펼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저 아직 너무 어리고 우리 가족이 빚졌어요. 빚인데 이거 누가 갚냐고. 제가 갚아야 됩니다. 저 죽을 수 없다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밖에 한 거 없어요. 울면서. 갑자기 이제 구름이 막 정신없이 위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했는데 갑자기 그 산 위에 새까맣게 그 구름을 형성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경무들이 딱 와가지고 이제 차를 세웠는데 오면서 야 증명서 다 꺼내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비가 이렇게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바퀴줄을 진짜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 증명서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다 비에 젖잖아요. 증명서가. 그러다 보니까 다 종이장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젖으니까 사람들이 막 꺼내긴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정말 제 머리 위에서 정신없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러다가 사형당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번개 맞아 죽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검사하러 나왔던 애들도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딱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나오는데 정말 30초 만에 정말 구름이 샥 이제 펼쳐지는 거 다시 이제 헤쳐지면서 막 해까지 나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진짜. 나 정말 운이 좋구나. 나 진짜 조상의 덕인가? 막 이러면서 나 정말 운이 좋은 애다 이러면서 그 순간을 넘겼어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속에서 그래도 뭔가 야 이거 신기하게 이제 살았구나 이런 안도감에 한참 가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저를 데리고 갔던 브로커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거기서 제가 또 이 사람들을 불어버리면 이 사람들까지 다 이제 깜빵에 가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있는 겁니다. 국경경비대 이제 경무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 그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그런 제가 기도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또다시 비닐을 딱 벗고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 아까처럼 비라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나 진짜 죽으면 안 돼요. 나 지금 너무 어리다고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에도 구름이 정말 사방팔방에서 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하고 이제 그 탈북 브로커들은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도대체 아까처럼 비를 내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에 저는 울다가 갑자기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려나? 비가 내리라 그러나 보다 이러고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정말 정신없이 모이더니 이번에는 진짜 우박이 정신없이 내리는 거예요. 얘네가 검사하러 나왔는데
우박이 막 너무 쏟아지니까 얘네가 또 아프니까 빨리 가라고 또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오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가 또 다시 딱 출발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도 30초 만에 정말 하늘이 개었어요. 딱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하늘이 나를 돕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저상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하늘이 돕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탈북 브로커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진짜 하늘이 돕는 애구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번에 탈북은 너 무조건 성공이야. 너는 하늘이 돕는 애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국에 가라고. 그분들이 오히려 막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놀라가지고 성공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제가 진짜 성공을 한 겁니다. 중국까지. 그래서 예. 저는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정말 뭐 상상도 못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더니 정말 이렇게 구름이 와가지고 저를 살릴 줄은 저는 상상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을 건널 때 정말 이제 벅찬 심정으로 건너기도 하면서 사실상 북한이라는 저 나라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화와 분노와 이런 마음으로 탈북을 했어요. 강을 건널 때 제가 노래를 하나 불렀거든요.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 좀 불러드릴게요. 사실 개사를 했어요. 이거 북한에서 만든 노래거든요. 네. 2006년 10월 6일은 내 몸이 두 한강을 건넌 날일세. 영영이 이 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고향 땅이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시점은 다시는 내가 저 나라가 저 상태로 존재하기 전에는 내가 이 나라 다시는 안 올 거야. 그 거지같이 못 먹고 못 사는 나라고 그래도 내가 내 고향 땅이라고 사랑했던 그 땅인데 내 가족을 등지고 이거를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제가 너무 기나게 억울했어요. 거기다 제가 또 팔려가는 거니까 분명히 100년 전에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중국에 공양을 하고 했던 그 길을 제가 지금 100년 후인 내가 지금 왜 걸어야 되는지 1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왜 우리 손녀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제가 아직도 걸어야 되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동생 다 이제 가족하고 생이별하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내가 마음이 사실상 약해질까봐 안 돌아봤어요. 화도 나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 고개를 넘을 때 그 탈북시키는 브로커가 저한테 안 돌아보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고개만 넘어가면 다시 북한 땅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화가 났지만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허허벌판이잖아요. 민둥산인데 보면서 내가 저 땅을 어떻게든 내가 알리겠다. 세계에 알려야겠다. 내가 저 정권을 저 땅을 이런 이것 하나를 받은 것을 내가 내 손으로 고치지는 못하지만 똥치리라도 해야겠다. 세계에 나가서 내가 이 억울한 심정을 세계에 알려야겠다. 도저히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거기 할빈 쪽에 17,000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팔려갈 때도 정말 내가 여기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도망갈까봐 10분에 한 번씩 감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여기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나는 사실상 뭐 팔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까지 따라가면서 저를 지키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건 여기선 내가 도저히 내 평생을 여기 바칠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도망갈 계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도망갈 것인가, 제가 말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돈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저녁을 제가 울었어요. 이제 고향을 떠날 때 동생한테 우리가 저녁에 뜨는 달을 같이 보자, 같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느끼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매일 저녁을 울다 보니까 그 집에서 화가 난 거예요. 왜 저희는 저녁만 되면 청승맞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우리 집 처마 밑에 저렇게 울어 죽기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해봐라 하고 막 째려보고 맨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를 데리고 어느 하루 가더라고요. 어디 가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미 전에 3년 전에 먼저 팔려온 북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냥 애기도 낳고 살고 있고 거기를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왜 우냐, 어떻게 하면 안 울게 하겠냐,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이야, 너는 여기에서 평생 살 자신이 있냐? 나는 없다. 나는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우리 도망가려면 목숨 한번 또 걸어야 돼. 그래서 왜?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다나비제 가지고 이렇게 한 집에서 도망갔다 하면은 온 마을 떨쳐서 잡을 거고, 잡히면은 다리 부러뜨리지 않으면 안수랭이 만든답니다. 아니면은 죽인대요. 때려 죽인대요. 그래서 네가 그걸 각오해야 된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도망가다가 맞아 죽더라도 나는 도망가야겠다.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도망갈 생각 있냐 하니까 자기는 도망가고 싶은데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도 낳았으니까.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하겠냐 해서 제가 아기는 우리가 자리 잡고 데리러 가자, 몰래 빼오자 이렇게 하고, 나는 가진 게 도망가겠다는 용기 하나만 있다. 근데 너는 내가 얻는 돈도 있고 말도 잘하고 하니 그냥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살아남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친구를 설득한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친구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네가 지금 날짜를 정해줘. 그리고 지금 당장은 도망 못 가. 왜냐면 우리 둘이 만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 감시가 더 심해지니까 지금 당장 못 하니까 조금 느슨한 텀을 타서 도망가니까 날짜를 정하라고 해서 제가 날짜를 그러면 12월 25일 저녁 8시로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12월 25일이고 성탄절인지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가 나가는 대로 12월 25일 저녁 8시 도망가는 거야 해놓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는 10분을 초과하면 너는 도망 못 나와. 나는 8시에 무조건 도망 나갈 거야. 얘기를 한 상태에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제가 12월 25일 날 저녁 7시 반에 나왔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화장실 갔다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난 날짜를 잘못 정했나 할 정도로 달이 정말 저희 집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정말 보름달처럼 딱 떠 있고, 그리고 이제 할빈이다 보니까 추우니까 영하 25도 30도예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녹지를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저녁 8시인데. 저는 새까말 줄 알고 그때 날짜를 정했는데 너무 밝으니까,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날짜를 잘못 정했네. 여기 이렇게 밝은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우니까 다시 또 하늘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난 8시에 도망갑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냐고. 이렇게 밝은데. 나 도저히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나 근데 10분만 좀 저한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이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구름 한 덩어리가 쫙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구름 한 개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리에 저 구름이 달을 가릴 거야, 이런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딱 이제 듣고 나서 내가 미쳐가는구나 점점.
어떻게 내가 뭐라고 저 구름이 달을 가렸으냐고요.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미쳐가나? 그렇게 또 다시 이런 확신을 주는 겁니다. 저 구름이 달을 가릴 거야. 왜냐면 그 말 딱 들으니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의 기적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올 타이밍이 30분 이후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저기 멀리서 어느 거리를 보니까 제가 뭐 바로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아 이거 저 속도로 이렇게 딱 오면 30분에 맞춰지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름이 달을 가리겠다 이런 뭔가 뭐를 그 기대감에 제가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딱 8시 되는 순간에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정말 새까만 거예요. 예.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분명 저는 기대는 했지만,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새까매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도망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하느님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뛰었어요. 막 뛰는데, 뛰면서 그랬어요. 하느님, 10분만요. 10분만 저한테 기회 주세요. 제가 저 동네 넘어가는 저까지만 제가 뛰어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10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울면서 뛰고 했어요. 정말 너무 긴장하고 두려움에 뛰다 보니까 다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생각처럼. 그렇지만 진짜 그 눈구덩이를 뛰고 막 계속 뛰어서 한 10분을 걸어 나갔는데 갑자기 싹 개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동네에서 뒤에서는 막 이상한 소리들 막 들려요.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온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완전 그 커뮤니케이션이 완전 잘 되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가 이만한 전등을 막 서로 막 온 동네 비치면서 막 찾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를 찾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에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반았던 지형으로 해서 산을 탔어요. 산을 타는데 그때 막 공원차도 막 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팔려갔던 집 친척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좀 보호해 주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사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원차가 막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산을 탔어요. 산을 탔는데 사실상 그 정말 안쪽이다 보니까 그 산에 이제 막 짐승들이 엄청 막 울잖아요. 막 울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막 그리고 막 산이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막 있고 한데 제가 그 산에 딱 들어서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막대기라고 하죠. 딱 발을 밟아가지고 막대기 이만한 거 1m짜리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그래 나 어차피 지금 목숨 걸고 나왔는데 산짐승한테 뭐 물려 죽던 잡혀 죽던 그냥 너 죽고 내가 죽고 해보자. 어차피 내가 뭐 목숨 걸었는데 뭐가 무섭겠냐. 그런 마음에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